안녕하세요. 신비로운 한국의 전통과 그 깊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 민족의 혼이 담긴 이야기꾼. 저는 오늘 여러분을 10월 17일 이 깊어가는 가을의 한복판으로 초대합니다. 이 날은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자연이 숨을 고르고 만물이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며 인간의 삶에도 알 수 없는 기운이 스며드는 특별한 날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깃든 이 시기,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양력 10월 17일, 즉 음력으로는 9월 27일의 신비로운 의미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시기는 가을 거디가 마무리되고 찬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절기에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자연은 이제 풍성했던 결실을 거두어들이고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삶의 지혜와 영적인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이날은 더 이상 수확의 기쁨보다는 다가올 시련을 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전환점과도 같습니다. 고요함 속에 깊은 통찰과 성찰을 요구하는 시간이죠. 이 시기는 특정한 종교적 대축일보다는 농경사회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간신앙, 그리고 가정의 안녕을 비는 토속신앙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불교에서는 삼계윤회, 산지에룬코이의 고통 속에서 해탈을 구하듯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다가올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온을 찾기 위한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조상에 대한 경외심과 가족의 화목을 중요시하며 조상신께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에도 가문의 안녕을 기원하는 작은 의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속신앙에서는 이 시기에 기운이 약해지거나 반대로 강한 영적 기운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아 가정의 수호신인 성주신, 챙주신, 인하조왕신, 사오왕신, 터주신, 터주신께 정성껏 제물을 올리며 집안의 평화와 식솔들의 건강, 그리고 다가올 농사의 풍년을 빌었습니다. 병마와 애군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방에 팥을 뿌리거나 소금을 놓는 등 소박하지만 의미 깊은 행동들을 통해 불안감을 다스리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는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아직 농경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삶의 리듬이 자연의 순환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월 17일 무렵 황금빛 들판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조차 찬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가을 거디 마무리 제를 올리며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다가올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는 바람 할머니라 불리는 현명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마을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병든 자를 보살피며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해 왔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 예고되자 마을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가을 거디는 충분치 않았고 식량 창고는 금세 바닥을 드러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바람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두려워 말게. 자연의 이치는 돌고 도는 법. 겨울이 깊으면 봄은 더욱 따스하게 찾아오는 법이라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에 감사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어떤 풍년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네. 내일 모레가 음력 9월 27일, 늦가을 숨결의 날이라 불리는 날이라네. 이날은 겨울의 초입에 서서 한 해의 마지막 기운을 가다듬는 날이니
하늘과 땅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만 무사히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것이네. 바람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3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운명. 이들은 삶의 초반에 다소 어려움이나 고독을 겪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타고난 인내심과 꾸준함으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대기만성형의 운명을 지녔습니다. 늦가을에 태어난 만큼 일찍이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안정을 이루고 명예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정이 깊어 진정한 벗이나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됩니다. 4. 이날의 이름, 이름의 의미. 한국 문화에는 서양의 이름의 날, 네임데이과 같은 전통은 없지만 이날 태어난 아이에게 어울리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거나 이 시기에 어울리는 이름을 통해 미래를 기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차분하고 지혜로운 기운을 담은 이름, 혹은 겨울을 굳건히 이겨낼 강인함을 상징하는 이름 등이 선호되었습니다. 이날 태어난 아이는 늦가을의 정취처럼 깊고 고요한 영혼을 가졌다고 여겨져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나타내는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이제 10월 17일,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행해야 할 전통과 의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요한 가을의 기운 속에서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보세요. 1. 늦가을 감사 제물 의례. 이 시기는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비록 추석처럼 큰 명절은 아니지만 조상들과 땅의 신께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의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작은 의례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조상과 자연에 대한 감사, 가족의 안녕과 다가올 겨울의 평화 기원, 애군 방지. 준비물. 정화수, 깨끗한 물, 햅쌀이나 찹쌀로 지은 백설기 한 접시, 가을에 수확한 제철, 과일감, 사과 등, 약간, 밤이나 대추 약간, 그리고 정갈하게 다듬은 채소 약간. 육류는 올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은 향로와 향 선택사항. 시기 및 방법. 10월 17일 이른 아침 가족 중 가장 연장자나 집안의 가장이 주관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깨끗한 방이나 집안의 북쪽 방향, 조상이 계신 방향을 향해 작은 상을 차립니다. 준비된 제물들을 정성껏 올리고 허리를 숙여 2번 절합니다. 절을 올린 후 조용히 마음속으로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와 가족의 건강, 그리고 다가올 겨울 동안 집안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특정 기도문보다는 진심이 담긴 조용한 기원이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 의례를 마친 후 제물로 올렸던 음식들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특히 정화수는 가족 모두가 한 모금씩 마시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신의 가호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모두 먹는 것이 중요하며 이웃과 나누는 것도 좋은 덕을 쌓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2. 묵은 때 벗기기, 언 겨울맞이 정화. 겨울이 오기 전 집안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정화하는 것은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를 넘어 좋지 않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입니다. 목표. 집안의 나쁜 기운 제거, 복을 불러들이는 공간 조성, 겨울을 위한 준비. 준비물. 깨끗한 물과 소금, 솔, 빗자루, 걸레. 그리고 쑥이나 소립 향을 피울 용도. 붉은 팥 약간. 시기 및 방법. 10월 17일 낮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특히 평소 손길이 잘 닿지 않던 곳, 즉 창고,
다락방, 옷장 속 등을 정리하고 묵은 물건들을 버리거나 정리합니다. 청소를 마친 후 소금을 한 줌씩 집안 곳곳, 특히 현관, 창문과 화장실 등 뿌려 좋지 않은 기운을 정화합니다. 결과 재물운이 막히고 집안에 답답하고 우울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가족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활력을 잃게 됩니다. 8. 먼 곳으로의 여행이나 이동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유. 이 시기는 농사일이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때이지만 동시에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먼 곳으로의 불필요한 여행이나 갑작스러운 이동은 준비되지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나쁜 기운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때에는 이동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뜻밖의 사고나 불운을 겪을 수 있으며 건강을 해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비운 사이 좋지 않은 기운이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9. 곡식이나 돈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빌리지 마세요. 이유. 늦가을은 한 해의 결산을 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재정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의 복을 떼어주는 것이 되고 빌리는 사람은 내년까지 빚에 허덕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곡식은 한 해의 노력의 결실이므로 매우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결과 빌려준 돈이나 곡식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17일 늦가을의 문턱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깊은 지혜와 신비로운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전통과 금기들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다가올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비하며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